지금 핸드폰 상단을 보십시오. 안테나 막대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오늘까지 26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무선 통신의 실체는 사실 차가운 바닷속 해저 케이블과 땅 밑에 처박힌 광 케이블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고받는 카톡과 유튜브 영상은 전부 땅 밑 유선을 타고 흐릅니다. 기지국 철탑이 안 보이는 산속이나 바다에서 폰이 죽어버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폰은 지금까지 우주와 대화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갇혀 지상 기지국 신호가 몇 칸인지에 집착하며 호구처럼 살았습니다. 자, 여기 2026년 현재 에베레스트 데드존에서 조난당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인 존과 한국인 영철입니다. 구조대는 올 수 없고 산소는 바닥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순간 삼성과 애플은 전혀 다른 작별을 준비합니다. 아이폰을 든 존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한 줄을 적고 하늘을 향해 폰을 치켜듭니다. 위성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전송되는데 또 수십 초. 목소리도 얼굴도 보여줄 수 없는 26년 전 삐삐 수준의 통신이 존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게 애플이 자랑하는 혁신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삼성폰을 든 영철은 다릅니다. 그는 지금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지막 위치가 담긴 지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구조대는 못 오더라도 그는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존엄하게 눈을 감습니다. 애플이 생존을 구걸할 때 삼성은 삶을 연결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잔인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2026년 우주를 씹어먹으며 지구 전체를 삼성의 영토로 만들어버린 괴물, 우주의 심장 엑시노스가 그 답입니다. 사람들은 엑시노스가 느리다며 비웃었지만 이 칩이 왜 진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삼성은 엑시노스 안에 처음부터 지구 정복용 무전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저 우주는 초속 8km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하는 0.1초 동안 위성은 축구장 8개 거리를 날아갑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1초면 강남역에서 잠실 롯데타워까지 주파수 신호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시속 28,800km로 달리는 이 미친 속도 앞에서 일반적인 폰은 신호를 잡기도 전에 위성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속도가 아니라 주파수의 뒤틀림에 있습니다. 소방차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소리가 급격히 변하는 도플러 효과를 기억하십니까? 음속보다 23배나 빠른 위성 신호는 지상에 닿는 순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어지고 뭉개집니다. 퀄컴이나 애플이 이 미친 속도의 신호를 해석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엑시노스는 이 주파수의 비명을 정교하게 펴서 대화로 바꿉니다. 엑시노스 내부에는 나노초 단위로 위성의 위치를 예측하고 뒤틀린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복원하는 위성 추적 전용 연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초에 수억 번 주파수의 오차를 깎고 다듬어 마치 코앞의 기지국과 대화하는 것처럼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글조차 자신들의 최신폰 심장에 삼성의 엑시노스 모뎀을 박아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위성과 대화할 수 있는 NTN 표준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게 엑시노스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수조 원을 쓰고도 자체 모뎀 개발에 실패해서 남의 집 칩을 빌려 쓰는 동안 삼성은 우주의 언어를 독점해버렸습니다. 삼성이 왜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았는지 이제 소름이 돋으십니까? 머스크가 쏘아 올린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엑시노스입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통신의 권력을 국가와 통신사로부터 뺏어오는 거대한 반란입니다. 한국인들은 기지국 천국에 갇혀 이 무서운 변화를 모르고 살지만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오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손에 들린 엑시노스가 지상 케이블 시대를 끝내고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6년의 기만은 끝났습니다. 여전히 지상 케이블에 묶인 호구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주와 연결된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엑시노스가 왜 무서운지 이제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통신의 새 주인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은 왜 그토록 이 칩에 집착했을까요? 그 해답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삼성의 밀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링크가 단순히 하늘에 위성 몇 개 띄운 사업인 줄 아십니까? 머스크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선 네트워크로 덮으려 하고 있고 그 거대한 우주기지국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를 바로 삼성의 엑시노스가 쥐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위성이 아무리 하늘을 뒤덮어도 지상의 스마트폰이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엑시노스는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수만 개의 위성과 가장 완벽한 합을 맞추는 전용 수신기이자 발신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이건 단순히 통화가 잘 터지고 안 터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통신 권력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가 허락한 통신사가 세운 기지국 아래에서만 살았습니다. 통신사가 먹통이 되면 우리 삶도 멈췄죠. 하지만 엑시노스를 품은 삼성폰은 이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우주와 직접 대화합니다. 국가가 인터넷을 차단해도 통신사가 기지국 장사를 멈춰도 엑시노스 사용자들은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정보를 통제하던 시대가 엑시노스라는 작은 칩 하나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우주 통신망의 우선순위입니다. 전 세계가 재난에 빠지거나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먼저 연결될까요? 위성 신호는 한정되어 있고 접속자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 스타링크 위성이 가장 먼저 인식하고 데이터를 열어주는 신호, 그것이 바로 엑시노스의 NTN 표준 규격입니다. 애플이 저전력 문자로 생존을 구걸할 때 삼성은 우주의 고속도로를 단독으로 점유하며 정보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삼성이 설계한 2026년의 새로운 계급 사회입니다. 우주와 연결된 자와 지상에 버려진 자. 엑시노스는 그 잔인한 경계선을 긋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이제 삼성이 그리는 진짜 무서운 그림, 전 세계 영토의 80%를 집어삼키는 우주 정복 시나리오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전 지구 면적의 고작 20%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80%는 사막, 오지, 거대한 태평양 바다, 그리고 만년설이 덮인 산맥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통신 역사는 이 80%의 땅을 포기한 역사였습니다. 통신사들이 미쳤다고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수억 원이 드는 히말라야 꼭대기에 안테나를 세우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버려둔 땅, 그곳이 바로 인류의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가 등장하면서 이 버려진 80%의 땅은 하룻밤 사이에 삼성의 독점 영토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해저 케이블을 깔고 기지국 철탑을 세울 때 삼성은 조용히 엑시노스 칩 안에 우주의 길을 닦았습니다. 지상에 기지국이 있든 없든 하늘만 뚫려 있다면 엑시노스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을 강제로 낚아채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가로막았던 지리적 한계를 삼성이라는 기업이 칩 하나로 지워버린 사건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비즈니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망을 가진 갑이었고 제조사는 기계를 만드는 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시노스가 우주 통신망을 독점하는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선원들,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가들, 오지 마을의 거주민들이 이제 통신사가 아닌 삼성의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통신사가 망을 깔지 못하는 곳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기계는 엑시노스가 박힌 갤럭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이 통신사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통신 독립이자 전 지구적 통신 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독재의 시작입니다. 애플이 미국 도심에서 5G 속도나 자랑하며 비상용 문자로 생색내고 있을 때 삼성은 엑시노스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넷플릭스를 보고 태평양 위에서 주식 거래를 하며 에베레스트에서 고화질 영상 통화를 하는 기적. 그 기적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 지구 통신 주권이 삼성과 머스크라는 두 거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도 통신사도 삼성의 엑시노스를 거치지 않고는 전 지구적 통신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게임 점수나 보며 비웃던 엑시노스가 가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무서운 권력의 실체입니다. 기지국 천국인 한국에서 오보지 안테나 칸수나 쐬고 있는 당신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지평선 너머 오지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국가도 신도 아닌 당신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위성을 추적하고 있는 엑시노스 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현재 지구의 모든 경계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가 닿는 곳이 곧 문명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이제 26년 동안 이어져 온 지상통신의 기만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통신이라는 개념, 즉 국가가 관리하고 통신사가 분배하며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던 그 견고한 피라미드 시스템이 삼성 엑시노스라는 작은 칩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한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신 주권의 완전한 이전입니다. 국가의 경계도 통신사의 횡포도 미치지 않는 저 높은 우주에서 삼성과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폰을 들고 지하철 호버지 속도에 일희일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애플이 마케팅용으로 만든 비상용 문자 한 줄에 감동하며 정작 위급한 순간에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차가운 텍스트 속에 죽어가는 디지털 호구로 남으시겠습니까? 2026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고었습니다. 지상의 구리선과 기지국에 묶여 통제당하는 구인류와 엑시노스를 통해 우주와 직접 대화하며 전 지구적 자유를 누리는 신인류입니다. 엑시노스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칩이 아니라 당신을 지상의 노예에서 우주의 주인으로 각성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삼성이 왜 수만 명의 비난 속에서도 엑시노스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일론 머스크라는 괴물과 손을 잡고 밤하늘을 삼성의 통신망으로 뒤덮으려 했는지, 이제 그 무서운 집념의 이유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단순히 핸드폰을 더 팔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소통과 데이터, 그리고 생존의 통로를 독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사막에 있든 태평양 한가운데 있든 아니면 전쟁터에 있든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을 삼성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시노스가 감추고 있던, 그리고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 우주 통신 독재의 실체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지상의 안테나 막대기 숫자에 속아 넘어가며 통신사의 노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주를 씹어먹는 엑시노스의 강력한 연결망 안에서 진정한 통신 독립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비행기 모드를 끄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당신 주머니 속의 엑시노스는 초속 8km로 날아가는 위성을 낚아채며 당신의 존재를 우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통신 역사의 새로운 지배자 엑시노스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엑시노스가 왜 무서운지 그 공포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